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저희 흰TV 뉴스와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일 고맙습니다. 네. 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3달이 다 예, 되었더라고요. 국회에 첫 입성한 소감은 어떠세요? 국회의원은 2번, 시장도 2번, 이제 4번째 공직 선거 도전 끝에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성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성 시민들께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열심히 신나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거 때 늘 약속드렸던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시민들 겸손하게 잘 섬기는 좋은 국회의원, 또 안성 발전에 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과내는 국회의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앙당에서 당직자도 하고, 뭐 이렇게 중앙정치에도 이제 많이 관여를 해왔는데,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일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역구 관리도 또 해야 되고, 또 중앙 이제 상임위 활동, 당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또 당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일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게 등원 후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또 시민들 뭐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어떤 민원을 들어도 바로 이제 시청에 연락을 하거나, 또 뭐 필요하면 경찰서나 다른데 연락해서 이제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들도 시정해 주시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당선되기 전보다는 효능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구나, 네. 이게 실감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여소야대 정국인 현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국민들 보시기에도 답답하실 텐데 저희도 참 힘듭니다. 저희가 22대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70명인데요. 아직까지 국회의원 선서도 못했어요. 여야 간에 이렇게 경쟁 갈등이 좀 심해서 답답하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돼서 국민들 앞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시작하는 각오, 이런 거를 말씀드릴 기회도 아직 못 갖고 있다는 게 참 국민들 볼 때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엊그저께 이제 22대 국회 첫 번째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나왔어요. 네. 전세 사기로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 다음 주에 열릴 텐데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기도 한데, 이게 3달 만에 첫 합의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저희 입장에서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시니까 이미 벌써 뭐 이승만 대통령 빼면 역대 대통령이 했던 거부권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좀 줄이고 최소한 야당과 국회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정도만이라도 좀 국정기조로 바꿔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가 강한 갈등, 대립 이런 걸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이제 입장이 완고하다 보니까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2대 국회 네. 국토교통위원회와 또 국회운영위원회 네네. 소속이시잖아요. 예, 예.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지역 주민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안성 시민들은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들어가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안성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지도상에서는, 행정에서는 수도권이지만 사실상 수도권 주민은 혜택을 못 받았죠.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렇게 이제 철도, 전철, 도로 확장하는 교통 분야가 있고, 아파트나 이런 주택, 토지 이런 걸 하는 이제 국토 분야, 크게 이제 2가지 영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고요. 저는 이제 원내에서 대변인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까지. 그리고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구조 이런 걸 좀 아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2군데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도 생각보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습니다.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 내용과 함께 앞으로 상임위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4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거기본법입니다. 지금 13년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최소 주거 기준이 약 한 4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13년간 묶여 있거든요.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하는 주거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는데, 우리 안성에 있는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는 법안,
그것도 좀 제가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직자들이, 고위직 공직자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그 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잘못할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가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페달에 블랙박스를 달아야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조사가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좀 유연한 합의안으로 제가 제안한 것이, 그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를 다는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좀 깎아줄 수 있는 자동차 손해보험법, 요것 개정안 해서 이렇게 4가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22대 국회 경기 지역 초선 의원분들의 연구단체 참여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의원님께서도 국가교통망 혁신 포럼에 참여하셨던데요. 특히 초선 의원으로서 대표까지 맡으셨더라고요. 네.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포럼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단체에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그 이제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교통망, 우리나라 국가 교통망을 좀 혁신하자. 앞에서 말씀드린 안성에 철도 유치하는 것과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기간 교통망을 보면 경부 고속도로, 경부 철도 라인, 서해안 중심으로 가는 철도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권의 중부 고속도로 하고 이제 전철, 철도가 쭉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사이 구간에 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내륙권이라고 하죠. 안성, 충북의 진천, 음성, 청주공항, 요 라인에 철도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이 있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국가교통망 혁신 포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성뿐만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포럼도 좀 앞으로 잘 유지가 돼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이 워낙 또 글을 잘 쓰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시기도 하셨는데 쏟아지는 논평과 브리핑이 논평보다는 비난과 비아냥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대변인이 이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대립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입으로 싸우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뭐 날선 글 쓰고 이런 게 뭐 좋지 않죠. 기분이 뭐 좋을 일, 그런 일을 하면서 누가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이제 전국이 워낙 이제 대립적인 국면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국정 기조를 전환해서 거부권 행사도 좀 최소화하고 여야 간의 이제 대화 타협 이런 것도 좀 이뤄나가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뭐 누구 의견이 옳은지 얘기하다 보면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아예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아버님의 고향인 음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어머님의 고향인 여기 안성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정치에 입문하시고 보수 텃밭인 안성에서 2번의 도전을 하셨어요. 꺾이지 않으시고요. 어떤 심정이셨던 거예요? 안성은 보수의 텃밭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7, 80년대에 군부독재 시절 때도 안성이 이제 농민운동의 메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물론 이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의 이제 대도시에 비하면 인구 분포상 조금 이제 보수적인 경향은 있죠.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특별히 어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어떤 민주개혁적인 안성의 이런 세력들을, 또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내려면 야당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안성의 야당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잠재돼 왔던 안성의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힘이 급격하게 지금 쌓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정치한 지 지금 15년 됐거든요. 안성 시민들 생각하면 좀 많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 어떤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지 못했다.
안성 정치인들이 뭐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성과 내는 활동 이런 거에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주민으로서 혜택도 못 받고 이런 것을 제가 좀 바꿔보겠다 이런 욕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교통에 대한 얘기를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예, 예. 장기적인 교통 계획이 있다면 안성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성의 주 도로가 389도입니다. 389도. 하루 통행량이 4만에서 5만 대 정도 되는 안성의 동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이게 지금 벌써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는 뭐 3년 만에 좀 완공하겠다. 안성 시민들이 출퇴근 때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이제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89도를 관리하는 이제 정부 기관인데 거기 정말 엄청나게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여러 번 불러가지고 안성 시민들이 수도권 지도에서는 수도권이지만 지금 전철 이런 것도 없어서 혜택도 못 받는데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정체가 생긴다. 요 한 3km 구간을 오는데 한 40분이 걸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개선이 됐어요. 아직 이제 확포장 공사 1.3km 구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제 교통경찰들을 배치해서 수신호로 좀 인도하고 공사도 좀 빨리빨리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예전에 40분 걸리던 구간이 한 25분 정도로 단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남은 1.3km 구간을 조기에 확장 완공하는 것을 가장 주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도 전철 유치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이것은 중장기적인 과제죠. 광역버스도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광역버스는 이제 수도권 환승 할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이제 김보라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해서 작년부터 이제 광역버스가 많이 활성화돼서 다니고 있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6번째 광역버스 노선인 안성에서 송파까지 가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아마 6번째 광역버스가 안성을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성의 동서를 가르는 평택 구발 철도 평택에서 이천 구발까지 이어지는 동서축의 평택 구발 철도가 이제 들어서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남북 노선으로는 지금 GTX-A가 동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종점이 이제 평택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GTX-A를 연장을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서울과 이어지는 남북축에 그래서 안성역, 뭐 또 공도역, 동안성역 이렇게 해서 3개 내지 4개의 철도역이 있는 안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안성의 그랜드 비전이고. 의원님은 안성 시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저도 좀 궁금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안성 시민들이 지금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안성이 이제 뭐 자연 경관도 이제 수려하고 서울까지 이제 진입 또 이제 다른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도 교통은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안성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안성에서 정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큰 기업이나 대규모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중소규모 산단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안성의 산업 경제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성의 이런 경제 지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안성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앞쪽에 동신산업단지가 한 50만 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로 이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어떤 좋은 산업단지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안성 시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그 한경대 공공의대 설치에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큰 문제는 그나마 적은 의사들이 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이나 지방, 농어촌, 산간 지역 이런 쪽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대를 많이 신설을 해서 많은 의사를 배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대라고 하는 개념은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하고 그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뭐 10년 정도 일정한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진료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의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개념의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한 대여섯 군데에서 비슷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그게 결실을 봤으면 네네.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의원님이 취득하신 석박사 분야인 직업학을 네. 활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대학에 이런 뭐 취업 관련된 교과목 뭐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요즘에 많이 생겼죠. 네. 제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안성을 진로진학 시범직으로 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걸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서 진로 교육이 너무 부족해요. 단지 입시 위주의 수능 중심의 이제 교육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강구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오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자아 실현을 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진로 직업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몇 해 전부터 학교 교과목이 선택 과목이지만 진로 교과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도 진로 상담 교사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럽의 어떤 선진국들 이런 데에 비하면 진로 교육, 진학 교육, 직업 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진로 진학을 강화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성과 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당에 네. 김보라 시장과는 안성시를 위해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이가 나쁘진 않으시죠? 좋습니다. 예. 한 달에 몇 번 정도 소통하세요? 예, 우리 어제도 그 한경대 공공의대 토론회 때 같이 이제 올라와서 네. 하고 또 저희 의원실에 방문해서 지역 현안 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진보 개혁적인 정치 마인드를 갖고 시민단체 활동이나 민주화동을 같이 해왔던 그런 어떤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의정 활동이나 또 안성시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잘 하고 있고 당선되자마자 이제 당정협의라는 걸 합니다. 거의 분기 한 번씩 만나서 공식 회의를 하면서 이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서로의 역할들 이런 걸 나눠서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별도로 김보라 시장님하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뭐 소주도 한잔 하면서 속 깊은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수석 보좌관들하고 김보라 시장님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분들하고 또 따로 별도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뭐 민감한 문제든 뭐든 열어놓고 대화하면서 안성 발전 같이 이뤄가자고 이렇게 아주 단합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안성 시민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시너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의원님이 의정활동 외에 개인적인 시간이 생기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취미나 뭐 운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음식은 다 잘 먹고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021년도에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쉰 날이 없어요. 뭐 쉬는 거는 저는 이제 당직도 맡고 있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서 이제 국회 활동 위주로 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안성 시민들이 이렇게 지역에 와서 행사장도 다니고 시민들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안성에 이제 주말에 내려오면 안성에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곧 이제 또 9월달에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고 10월달부터는 또 국정감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주신 기회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여튼 국회에 잘 적응해서 잘 파악해서 이제 앞으로 3년 반, 4년 남은 의정활동 성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찾는 데에 모든 영향을 집중하려고 하고요. 어떡해요. 제가 휴가를 막 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TV 뉴스에 나오셔서 안성 지역을 위한 소신 발언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